네,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자,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인간관계, 퇴직 후에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관계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최대치가 한 몇 명 정도인가?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줄들을 몇 개 정도 가져가는 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그리고 인간관계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다면, 저는 이 가지가 한 10개 가지, 10가지, 그러니까 내적 인트워크 연결선이 10개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간관계를 친밀하고 원숙하게 해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에는 넓고 얇게 해서 다양한 가지들을,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부분들, 선들을 갖다가 많이 뻗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퇴직 후에는 그런 모든 뻗었던 가지들을 다 치고서 10개 가지 이상은 확대하지 않는 것들이 좋다. 그게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 방법이다.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10개 가지 이외에는 할 수 없느냐? 이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것들은 그 설명을 되게 잘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은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갖다가 그걸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이 인과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설명해 주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한번 종합해서 얘기해 드린다고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과지는 10개까지 이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그렇게 된 이유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신 학자분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매슬로우 이분인데요. 매슬로우가 욕구의 5단계를 보통 얘기했잖아요. 욕구의 5단계가 결국 이 5단계에 의해서 이 욕구의 5단계를 채워가는 과정이 인간관계 형성 과정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그걸 위해서 연결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5단계를 다 아시겠지만 하나씩 짚어서 설명한다면, 먼저 생리적 욕구겠죠.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 것 같아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욕구들이기 때문에 먹고 하는, 싸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들은 그것이 채워져야만이, 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고 나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좀 살고 싶다는 그런 안전의 욕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생리적 욕구가 안 채워지면 안전의 욕구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일단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됩니다. 잠자고 먹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안전에 대한, 안전하고 싶다는 욕구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하느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고요.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무슨 욕구냐면 어디에 소속되고 싶다는 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던 부분, 직장이라는 그 소속 단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욕구를 갖다가 채워가는 것들이 그 소속의 욕구이고요. 이 직장에 소속되어져 있는 욕구가 다 채워지고 나면 또 뭐가 있냐면 거기서 위에 높이 올라가면서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그 네 번째 단계 욕구이고요. 이 네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무슨 욕구냐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꿈과 내가 어떠한 자아상을 꿈꾸고 있다는 것 같다, 자아 실현하기 위한 욕구가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마지막 5단계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소속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 5개 욕구를 갖다가 다 채워가게 되는 과정들이 그 욕구론에 의해서, 욕구의 유계설이라고 이제 매슬로우 그분은 얘기해서 그 유계설에 의해서 욕구를 채워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결국은 뭐냐면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채워가는 과정들이 인간관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욕구를 채워가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개인의 욕구를 채워가는 관계는 저 혼자만의 개인이 아니잖아요. 타자가 있잖아요. 자와 타자의 결합된 관계를 가지고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나와 타인과의 어떠한 결합 형태가 되는가에 의해서
사실은 매슬로의 그 욕구들이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보통 이제 그렇게 자아와 타자의 욕구들끼리 맞부딪히는 것들 부분 때문에 네 가지의 유형이 나타나요. 어떤 유형이냐면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유형이 뭐냐면 자기는 옳지 않고 타인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지 않고 타인이 옳다고 해서 모든 자기의 욕구를 갖다가 내가 아닌 타인의 욕구로 맞춰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아가 제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인의 자아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의존형 형태로 인간관계가 보통 형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나도 옳지 않고 타인도 옳지 않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는 대부분 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둘 다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삶의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옳지 않고 타인도 옳지 않다 이런 관계를 맺는 분들이 삶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삶이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삶이 위축돼서 인간관계에 대한 형성들이 기본적으로 매끄럽게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이런 관계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나의 의견을 갖다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실현 욕구만을 갖다 펼쳐나가고 상대방의 그 욕구에 의해서 따라와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자기중심적인 행동하고 권위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마저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마지막 단계인 나도 옳고 타인도 옳다. 이렇게 해서 원숙한 인간관계를 실현하였을 때 자아 실현에 대한 것들까지 그 타인과 내가 동시에 자아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 소속, 존경,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욕구까지를 타인과 계속 결합돼 가는데 그때 결합될 때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건 뭐냐면 나도 옳고 타인도 옳다. 이런 원숙한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도 옳고 타인도 옳다는 원숙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가지수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가지, 30가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10가지 이상은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나도 옳고 상대방도 옳다고 그 존중해주는 인간관계가 10가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 과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영역 밖입니다. 어쩌면 그 관계는 그 10가지의 관계 이외의 나머지 관계들은 대부분 다 어떤 관계냐면요. 타인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아니면 나는 옳은데 타인은 그러다 해서 강요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로 인간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10가지 내에서만이 실질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들이 좋다는 겁니다. 특히 왜 이게 퇴직 이후에는 더 중요하냐면 퇴직 전에는 사실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의 유형들을 갖다가 4가지 형태를 동시에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퇴직 이후에는 그러니까 나이 50 넘어가고 나면 사실은 개인화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친밀해져서 이 관계의 끈들이 다 끊어져 가기 때문에 그 관계의 끈들이 끊어져 가는 것 중에서 나도 옳고 타인도 옳다는 그런 관계들로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않게 되면 더 이 끈마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나이 50 이후에 그 개인화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인간관계가 훨씬 더 허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만큼은 단단하게 묶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인간관계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퇴직 전에는 넓고 얇게 가지만 퇴직 이후에는 좁고 깊게 가장 많아도 10가지 이상은 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가족하고 친구한테 잘하라고. 근데 가족하고 친구한테 잘하는 걸 갖다가 퇴직 이후에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 이전부터 가족하고 친구들한테 잘하는 관계를 맺어놔야만이 퇴직 이후에 아까 말했던 나도 옳고 상대방도 옳고 한다는 걸 갖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되어졌을 때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유형은 매끄럽고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에서 그 퇴직 이후에
기본적인 인간관계 형성 자체가 개인적인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인맥이라는, 그러니까 넓고 얇은 인맥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좁고 깊은 가족과 친구라는 튼튼한 동아줄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50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을 앞에 두거나 지금 퇴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인간관계를 넓고 얇게 하겠다는 생각은 다 버리시고요. 좁고 깊게 하겠다. 그 좁고 깊게 하는 가장 튼튼한 가지수를 10가지 내로 압축하고 그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